반갑습니다. 컴주아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파워포인트 2021 버전으로 아티오 출판사의 스타트 첫걸음 교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강이고요. 파워포인트 더블클릭 실행을 해주시면 왼쪽 상단에 새 프레젠테이션 클릭, 제목 슬라이드가 보이시는데요. 큰 제목 상자, 부제목 상자, 상자가 기본적으로 2개가 나오게 돼요. 첫 번째 상자에 글자 가운데 클릭 한번 해주셔서 파워포인트 2021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부제목 상자에도 글자 가운데 클릭 한번 해주셔서 아티오 출판사 이렇게 글자를 적어 보실게요. 큰 제목 상자에 글자가 혹시 오타가 있거나 수정하실 부분이 있다면 해당하는 글자에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클릭한 곳에 그 상자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되죠. 부제목 글자에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게 되면 부제목 상자가 이렇게 점선이 선택이 됩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있고요. 파일 이름을 표시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홈 탭에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 디자인 탭을 클릭, 이렇게 탭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아래 부분에 해당하는 탭의 메뉴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렇게 왼쪽에는 슬라이드 탭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 살펴보게 되시면 화면을 확대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아래 부분은 프레젠테이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단추입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의 내용이고요. 파일을 한번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파일 탭을 클릭, 아래쪽에 보시면 닫기 버튼이 있는데 클릭해 주시게 되면 저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창이 뜨는데요. 저장 안 한 버튼을 클릭해 주시겠습니다. 책이 있으신 분은 10쪽을 참고하셔서 연습 문제 같이 해보실게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클릭해 주셔서 새 프레젠테이션 클릭, 이렇게 하셔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시작하도록 할게요. 큰 제목 가운데 클릭 한번 해주셔서 글자 입력하겠습니다. 부제목 상자에 글자를 클릭 해주셔서 또 글자 입력하실게요. 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하게 되시면 제목 슬라이드가 생성이 되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를 생성을 하실 때는 왼쪽에 슬라이드 탭에 여기 가운데 클릭 한번 해주셔서 엔터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클릭, 엔터 이렇게 두 번째 슬라이드가 생성이 되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는 계속 추가될 때마다 이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가 기본적으로 추가가 됩니다. 자, 여기 글자 사이에 클릭 한번 해주셔서
글자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내용 상자의 글자 부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글머리 기호가 앞에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 클릭해 볼게요. 앞에 글머리 기호가 조금 연하게 남아 있고요. 글자를 바로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글자 입력을 해주셔서 엔터 해주시게 되면 다음 행에도 이렇게 글머리 기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글자를 입력을 바로 하시지 않고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글머리 기호가 삭제가 되버리면은 다음에 엔터를 했을 때도 글머리 기호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입력을 해주실 때는 글머리 기호가 나타나 있을 때 바로 입력을 연결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춰서 마저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이 다 되시면 슬라이드 탭 2번에 클릭을 해주셔서 엔터. 세 번째 슬라이드가 생성이 되었고요. 글자 사이에 클릭해 주셔서 제목을 입력하시고요. 내용 글자 부분 클릭해 주셔서 글자 입력 마저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경우 제가 여기서 엔터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 상자의 너비보다 글자의 수가 많으면 우리가 입력을 했을 때 자동으로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엔터를 하게 되면 글머리 기호가 여기에 자동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엔터를 입력하지 않았고 글자를 입력하다 보니 자동으로 두 줄이 되면은 글머리 기호가 생성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춰서 입력을 해주세요. 자, 입력이 다 되시면 여기 단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단추는 편집을 하는 기본 화면이고요. 두 번째 단추는 여러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슬라이드를 한눈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1번 슬라이드를 드래그 해서 3번 뒤로 이렇게 옮겨가 보면 자리 이동도 쉽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선택을 해서 눌러서 드래그 해서 자리를 이렇게 바꿔 주실 수 있고 다시 원래의 위치대로 옮겼습니다. 자, 1번 슬라이드를 클릭을 해주셔서 컨트롤 누르신 채 드래그 옆으로 끌어보시면 또 이렇게 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3번 슬라이드도 또 클릭을 해주셔서 컨트롤 누른 채로 왼쪽 버튼을 길게 눌러서 옆으로 드래그, 복사하는 기능이 있고요. 삭제는 슬라이드 선택을 하시고 딜리트 버튼 눌러주시면 삭제가 되죠.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슬라이드에 마우스 올려주셔서 오른쪽 버튼 딸깍 슬라이드 삭제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셔도 돼요. 클릭. 자, 오른쪽 아래쪽에 세 번째 단추는요. 마우스 올려주시면 말풍선이 읽기용 보기라고 뜨는데요. 이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읽기 전용으로 화면을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화면 아무 곳이나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두 번째 슬라이드, 또 클릭해 주시면 세 번째 슬라이드가 나오죠. 또 화면의 아무 곳이나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까만 화면에서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본래의 화면으로 돌아오고요. 자, 네 번째 단추, 마우스 올려주셨을 때 슬라이드 쇼라고 말풍선이 뜨는데요. 클릭해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읽기용이랑 뭐가 다르냐면은 프레젠테이션을 완성을 한 후에 발표할 때 마우스를 왼쪽 아래에 가져갔을 때 이런 단추들이 표시가 되는데요. 세 번째 동그라미 버튼에 마우스 올려주셔서 클릭해 주시게 되면 레이저 포인터라고 있죠. 네, 클릭하시면 우리가 발표할 때 이렇게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추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포인트를 다른 걸로 선택을 했을 때는 클릭을 하셔도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왼쪽 아래 부분에 두 번째 단추 클릭해 주셨을 때 2번 슬라이드로 이동이 되고요. 자, 세 번째 단추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게 되면 두 번째 펜이라고 있는데요. 펜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낙서를 할 수 있는 펜이 나오게 돼요. 세 번째 단추 클릭하셨을 때 아래쪽에 색상도 다양하게 선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파란색을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낙서를 해보시게 되면 색상이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다시 한번 마우스를 이렇게 왼쪽 아래에 가져가셔서 세 번째 단추를 클릭 하셔서 이번에는 형광펜으로 선택을 해 볼게요. 형광펜은 노란색으로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낙서를 해보셔서 형광펜 느낌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세 번째 단추를 다시 클릭해 주시면 아래쪽에 다른 색상으로도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프레젠테이션 완성 후에 발표를 하실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단추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단추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제 지우개 클릭하셔서 지우고 싶은 곳에 클릭해 주시게 되면 클릭한 부분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워 주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단추를 사용해서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을 해 볼게요. 두 번째 단추 클릭,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다음 슬라이드 클릭, 이렇게 화면이 까매지고요. 다시 한번 두 번째 단추를 클릭하시면 잉크 주석을 유지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는데요. 펜이나 형광펜을 이용했을 때만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요. 아니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처음에 편집했던 그 화면 그대로 돌아가고요. 얘를 눌렀을 때는 제가 클릭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기본으로 사용하는 편집하면 기본 단추를 클릭. 자, 이번 슬라이드에 제가 아까 형광펜이랑 펜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사용한 흔적이 남아있게 돼요. 여기서 삭제를 하실 때는 그냥 클릭해서 딜리트, 클릭, 딜리트, 삭제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냥 남겨놓은 채로 저장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왼쪽에 슬라이드 탭에서 1번 슬라이드를 클릭하게 되시면 1번 슬라이드에 대해서 이제 편집을 하실 수 있고 원하시는 슬라이드를 이제 여기서 클릭을 하셨을 때 오른쪽에서 원하는 슬라이드 편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서를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왼쪽 상단의 파일을 클릭, 저장 버튼을 클릭, 찾아보기를 클릭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저장하는 창이 생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 큰 제목의 상자에 있던
글귀가 자동으로 파일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블럭이 잡혀 있을 때 원하는 글자를 입력을 하시면 원하는 글자가 바로 입력이 돼요. 응급 처치라고만 입력을 해 볼게요. 문서는 문서방에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문서방에 클릭 한번. 이렇게 이름 써주시고요. 문서방에 클릭 한번 해주셨다면 이제 저장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방식은 파일 클릭 저장을 누르셨고요. 파일 클릭 저장을 누르는 대신 상단에 빠른 실행 아이콘에서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셔도 저장을 하시는 거는 이제 똑같습니다. 문서를 입력을 하시면 저장이 잘 되었는지 불안하실 텐데 여기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제목을 표시해 주는 줄인데 응급처치라고 제목이 잘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럼 이 파일을 한번 닫아 보도록 할게요. 왼쪽 상단에 이제 파일을 클릭 한번 해주셔서 닫기 버튼을 클릭.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요. 여기 중간에 저장할까요? 라는 창이 생성이 되는데요. 저장이 잘 되었다면은 그런 창이 뜨지 않고 바로 닫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장이 잘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파일을 불러와 보면 되는데요. 자, 왼쪽 상단에 파일을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고 열기 클릭해 주셔서 위치를 찾아보실게요. 찾아보기 클릭. 저장하셨던 폴더가 여기 문서 폴더였거든요. 이제 클릭 한번 하시면 응급처치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혹시 이렇게 응급처치라고 그림이 보이지 않고 글자만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똑같은 파일이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단추가 있는데요. 여기 삼각형 버튼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 목록이나 또는 자세히라고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여기 삼각형을 클릭하셨을 때 큰 아이콘이나 삼각형 클릭, 아주 큰 아이콘을 눌러주시게 되면 첫 번째 슬라이드 모양을 미리 보기로 이렇게 보시는 기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글자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저장한 파일을 불러와 보았습니다. 1강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희는 2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